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부터 속도가 빨라지는 바람이에요. 그게 나쁜 바람이에요. 평야에서 흩어져서 오는 바람, 바닷가에서 흩어져서 오는 바람 1시간 맞고 있어도 감기 안 걸려요. 근데 문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골짜기에서 딱 얻어맞는 자리에서 딱 5분, 10분 있으면 재채기부터 한다니까요. 그만큼 영향이 치명타로 오는 게 저기 골바람 중에서도 좀 나쁜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원주택 치고 들어갈 때 골짜기에 물소리 들리는 쪽으로 좀 전원주택터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주 보거든요. 제 전공이 공장풍수, 전원주택 풍수잖아요. 공장 지어질 때까지, 전원주택 지어질 때까지 풀로 해주잖아. 예, 좀 비싸지만. 6개월 붙어서 살잖아요. 예, 전화 오면 해주고. 그랬을 때 이쪽 면으로 내가 털을 살 건지 저쪽 면으로 털을 살 건지 골짜기 안에서도요. 그게 확연하게 차이 나요. 이쪽이 아주 좋아진다면 반대편은 그만큼 아주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결에 따라서. 나무결도 있듯이 바람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결에 속도 빠른 부분을 피하고 집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원주택 계곡 잡을 때. 아주 조심스러워요. 땅값 싸다고 덜렁 사놓고 나 거기서 살아야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평야보다도 조심스러운 게 계곡이에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가려야 되잖아요. 남쪽, 북쪽을 가리는 거는 이제 조금 기본인데, 예. 그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제가 강의 18년 동안에 웬만한 질문 안 받아봤겠습니까? 그죠? 자, 답은 다 갖고 있는데, 자, 이랬을 때, 그럼 이게 이제 골바람이에요. 골바람, 요 놈이 진짜 나쁜 바람인데, 자, 산을 보면, 이렇게 이제 산줄기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물줄기가 이렇게 이제 막 이제 흘러 빠져 내려갈 거단 말이에요, 골짜기가. 그러면 골을 따라서 다니는 바람인데 이게 평지였으면 다 같이 불어서 흩어질 바람이 이게 능선들이 있으니까는 할 수 없이 골바람이 속도를 내고 다니는데 물줄기까지 있다면 냉기를 포함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더 어떻게 차가운 냉기까지 머금고 속도가 빠른 바람이라서 나쁜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속도가 빠른 바람, 모여서 오는 바람, 나쁜 거, 요걸 요즘에서 이야기를 하면, 자, 보세요. 이게 도로예요. 여긴 골목이에요. 그러면 집들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제일 나쁜 바람이 어디예요? 왜 6번이죠? 골목이 직선으로 길면 길수록 바람이 골목 벽을 타면서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딜 때려요? 6번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얻어맞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들을 다 어떻게 짓습니까? 이쪽 공간이 대체적으로 좀 남아있으니까 이 팀들을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보이세요? 요렇게 만든 다음에 들어가는 문은 여기로 들어가게 만들고요. 집은 어디로 옮겼어요? 바람 안 맞게끔 이쪽으로 건축물을 옮겨 놓죠. 마당으로 바로 직통 때리게 만들지 건물은 옆으로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정석 플레이예요. 근데 바보 같은 팀 있죠? 뭐 이렇게 있다 치자. 여기가 대문인데 이거 확장 해석했어요? 확대 그림 했어요? 이쪽이 대문인데 여기다가 그냥 이러고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바람을 그대로 얻어맞는 이 자리는 아주 안 좋은 자리가 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 골목이 바람이 잘 부는 골목일수록 더욱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벽을 타면서부터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만약에 골목이 꾸불꾸불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속도 그만큼 못 내요. 직선이니까 속도 내는 거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대로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이제 아파트로.
자, 이게 A동이에요.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 보통 아파트 B동을 짓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B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이제 조건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아파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간혹 가다가 B동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5호 라인, 6호 라인, 7호 라인, 8호 라인 됐을 때 절대로 이사 들어가면 안 돼. 해운대 신시가지에도 저런 집이 간혹 있어요. 자주 있어요. 정관에 가도 있고 대단지는 아주 잘 꾸며놓은 대단지 빼고는 웬만해서는 한두 개씩 저게 걸려요. 그러니까 저거를 알고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절대 저런 데를 택하지 않으면 되는데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집이 몇 번일까요? 오지선다 공인중개사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팔지선다. 1번이다 손. 5번이다 손. 또 제일 나쁜 집이요. 2번이요. 벽을 타면서부터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죠. 동서남북에 상관없고요. 바람 영향 똑같다고 하면 이 바람 벽에 부딪히면서 이쪽을 때릴 거고요. 이쪽 때릴 거고요. 바람 이렇게 때릴 거고요. 바람 이렇게 때릴 거고요. 이 벽면 타고 이렇게 때릴 거고요. 이 바람이 여길 그냥 딱 때린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 안방에 있으신 분들이 안방이 될지 건너방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주무는 사람은 바람을 얻어 맞았으니까 어떤 병이 와요? 풍병 오죠. 제대로 얻어 맞으면 그걸 무슨 병이라 그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서울에 강남에 가가지고 서초구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 또 부동산 팀들이 따로 있어요. 정말 이제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경공매, 토지 투자론, 토지 정책론, 막 이런 것만 그냥 배우러 다니는 이제 팀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한 50대 분 여자분이 계셨어요. 맞네. 그러더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딱 저런 스타일의 3호 라인에 산대요. 15층 빌딩이고요. 15층 아파트였고 3호 라인에 사는데 2호 라인에서만 4가구가 딱 그 방 얻어맞는 자리에서만 자는 사람들이 4가구가 풍환자가 왔대요. 다른 병도 아니고 풍환자가 왔대요. 그래서 당연하지. 몇 층 건물? 15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새로운 집을 딱 가셨을 때 공인중개사랑 하루에 매물을 한 서너 개 보잖아요. 그죠? 이 호실도 열어주고 저 호실도 열어주고 이제 서너 개 이렇게 보게 될 때 제일 먼저 이제 여태까지 뭐를 보셨어요? 그냥 아파트 뷰를 그냥 햇빛 많이 드네? 그 다음에 주방 좋네? 안방 넓으네? 거실 이 정도면 됐네? 인테리어 안 해도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안하게 보고 느낌만 좋으면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딱 가시자마자 베란다 문부터 촥 여세요. 1분이면 돼요. 1분이면. 그래가지고 우리 집 쪽으로 앞동 건물이 벽을 타고 들어오는 게 우리 집에 있는지 없는지 보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거실에서 이래 보면 안방으로 오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안방 가서 또 안방 문을 또 쫙 열면은 저 벽이 타고 들어오는 게 있겠다 없겠다가 보인다면 멀리 있는 건 괜찮아요. 저 바람이 우리 집까지 안 미치겠다 할 정도의 먼 거리면은 감이 오죠? 예. 아이씨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아파트 벽면이 날라오면 얼마나 날라오겠어. 바로 앞동이나 앞동 정도까지. 그 다음 또 애들 방 가가지고 애들 방 뒤쪽에도 문 열어가지고 애들 방 쪽으로 벽면이 날라 들어오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란 얘기예요. 네? 뒤편도 애들 방에 가가지고 애들 창문 방을 열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또 이런 벽이 애들 방으로 날라 들어오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란 얘기예요. 그거 보는데 1분이면 봐요. 착착 보고. 모르겠는데. 감이 안 오세요? 창을 열어서 앞에 앉아 가리는 거. 자, 그럼 이게 안방이에요. 그럼 이쪽에 거실이 있어요. 그럼 애방이 또 이쪽에 있다고 쳐요. 애방이. 그랬을 때 이 뒤에서 아파트 벽이 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 벽이 애방으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조심하란 얘기예요. 앞면 뒷면 다 보란 얘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여기에서 요건 괜찮습니다. 이제 응용 파트 들어갑니다. 가다가 여기 볼록하게 계단 때문에 튀어나온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오다가 튕기고요. 오다가 튕기면서 속도를 못 내요. 이 바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나쁜 영향을 안 미쳐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벽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는 벽면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 강의를 제가 또 어디 모팀 VIP팀 가갖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좀 전까지는 그냥 재밌게 깔깔거리고 막 웃고 떠들다가 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얼굴이 막 심각한 거예요. 표정이 굳어졌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 강의 들으러 오기 전에 집을 계약하고 왔는데요. 그 집이 지금 선생님 말 한 거하고 지금 마음이 불편해 죽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가실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인건비 주겠다는데 가야지 그죠? 네. 그래서 갔더니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 한 6개월 듣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저절로 응용이 된다니까요. 복습만 조금만 해갖고 오세요. 앞서 진도 나가라고 안 할게요. 무슨 책 풍수책 먼저 읽으시라고도 이야기 안 할게요. 그냥 제 강의만 편히 막 듣고 논리만 쭉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풍수책 못 보게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책 풍수책 집에 있는 거 보시려면 편히 보세요. 이해를 못 할까 봐 문제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5호 라인, 6호 라인, 7호 라인, 8호 라인이었는데 그 여자분이 5호 라인을 샀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딱 걸려요? 이 A동 벽면이 탁 오면서 여길 탁 건드리네. 평수가 60몇 평이었어요. 그래도 어디 VIP라고 또 좀 큰 평수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파트가 또 어때요? 새로 지어진 거요? 분양한 거? 옛날에는 베란다가 있었어요. 안방이 되기 전에. 애들 방에 베란다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어때요? 맨 처음 10년 전에 애들 방을 틔웠죠. 그죠? 애들 방이 작으니까는 침대 넣고 책상 넣고 하려고 애들 방 틔웠어. 요즘에는 안방까지도 틔우고 거실까지도 틔워버렸죠. 그죠? 바깥에 거센 바람이, 자, 부드러운 바람, 거친 바람 나옵니다. 거센 바람이 한 겹으로 막는 게 좀 더 부드러워지겠어요? 두 겹으로 막는 게 부드러워지겠어요? 두 겹으로 막는 게 부드러워지는데 이걸 다시 안에 실내를 넓히겠다고 한 겹으로 만들어봤죠. 요즘엔 아예. 그럼 거센 바람을 얻어맞게 되죠? 거센 바람을 얻어맞는 바닷가 사람 거칠다 안 거칠다? 갈수록 거칠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두 겹에서 한 겹이 됐다. 성격도 거칠어지게 되고요. 냉랭해진다는 얘기예요. 각박해진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겹이었던 거를 한 겹 유리창으로 얻어맞고 지내니까 더 잘 얻어맞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에이 괜히 저분은 안 오셨어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괜히 이야기 들어가서 마음만 불편해. 10% 다 걸었는가 싶어가지고 계약금 10% 다 걸었나 싶어가지고 떠봤어요. 혹시 계약금 다 거셨어요? 그랬더니 계약금 다 걸진 않았고요. 200만 원 정도 오늘 가계약금 걸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200만 원 버렸다 생각하시고요. 네, 공인중개사한테 다시 알아받아 달라고 하세요. 저 라인 자체는 안 돼요.
라인 자체가 저 5호 라인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저렇게 바람 얻어맞는 집을 좋은 거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앞집이 이렇게 볼록볼록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건 괜찮았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건 일직선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 질문이 뭐가 오느냐. 선생님, 그렇게 각이 삐뚤어진 거라면 요즘에 이런 아파트가 많은데, 지금 그 생각들 하셨죠? 그죠? 예. 네. 그럼 이때 이 집은 얻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집은 얻어 맞는 집입니까? 안 얻어 맞는 집입니까요? 이 집은 붙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해요? 떠서 돌아요, 그냥. 휘어요. 아까 이거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이쪽으로도 빠지고 이쪽으로 새면서 가운데 때리는 게 강했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건 괜찮아요. 네,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래서 바람이 빨라지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날카롭다. 우리 집이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앞에 이제 도로변이 이제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큰 매장이 들어오더니 이만큼을 차지하는 거예요. 큰 매장이 들어와서. 이랬을 때 그럼 우리가 배운 거 지금 해볼까요? 어디를 조심해야 돼요? 이 벽면을 타고 흐르는 거 이쪽 집 맞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쪽 벽면이 때리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쪽 벽면이 때리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거 보면 되죠. 이 건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근데 걸리는 집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모서리가 어느 집을 때리느냐죠. 이해되죠? 네. 문만 열었더니, 안방문, 거실문을 열었더니 항상 보이는 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앞집에. 날카로운 게 그대로 항상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찌그러져 보여도 문제예요. 하나는 평평하게 보이고, 하나는 각도 있게 보이고. 제 말 이해돼요? 네, 이렇게 바로 45도 각도로 해서 찔러 들어오는 것도 나쁘고요. 이게 이렇게 비틀어져가지고 이건 좀 평평하고 이거는 각이 좀 예각이 서 있고 이것도 나빠요. 이런 집이 앞에 집이 딱 올라오잖아요. 도망가세요. 도망가기 전까지는 뭘로 막고 살아야 돼요? 최대한 그 부분을 상징적으로 막고 살아야 돼요. 도망가기 전까지는. 계약 기간이 남았다 그러면 소파 앉는 쪽, 침대 있는 쪽, 자는 쪽이나 많이 앉아있는 쪽 부분의 유리창에 선텐 칠하고요. 그 다음에 커튼 아니면 롤 스크린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베란다에다 화분 놓으시고요. 한 3겹으로 치고 사셔야 돼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소파를 놓든지 침대를 놔야 되지. 예? TV장 쪽으로는 설치 안 하셔도 돼요. 거긴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니까. 예.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에서 나왔어요? 풍이라고 하는 글자 가지고 현대에서 그대로 다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로 해석이 가능해요. 풍수책 읽으면서 아, 이게 그래서 그래 된 내용이구나. 이제 논리들을 조금씩 갖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전통 풍수 강의를 할 때는 조금 지겨운 부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나 이거 배우러 오진 않았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결국엔 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조금 대신에 덜 지겹게 강의를 할게요. 왜? 슬라이드 보면요 잠이 안 와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불 껐다 켰다가 슬라이드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정신없이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잠이 안 와요. 2시간 동안. 네, 그러면서 대신에 제가 긴 세월 동안 공부했던 거를 딱 엑기스 추려가지고 딱 드릴게요. 드려도 조금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덜 얻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복습 조금 자세히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갖고 가실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 몫이고 대신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게요. 네. 자, 질문 받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 그대로 매주 제가 특별히 국가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만 아니면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이 어찌 돼요? 막년에 12월 31일이 그런 날 강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그건 그때 가서 정하면 되고 어쨌든 빠지지 않는 상황으로 최대한 계속 강의를 쭉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분들, 그러니까 또 주변에 같이 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요번에 오랜만에 또 제가 풀코스로 강의를 하니까 같이 또 데리고 오실 분 있으면 같이 매시고 오시면 되고요. 아직 자리 몇 자리 비었죠? 한 4-5분 자리 비었다. 예. 등산문에서 예산에 있으면 돈 따르는 게 굉장히 치거든요. 예. 그리고 앞에 베란다 쪽은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앞에 높은 산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정말 길흉을 물으신다 그러면 제 대답은 자주 나올 대답일 거예요. 가봐야 안다예요. 골바람 세기가 어느 정도 센지 뒷문으로 들이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기 가서 딱 제가 느껴봐야지 뭐라고 이건 기륭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 제가 일단 강의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거를 자꾸 느끼시면서 해석을 해 주실 수밖에 없죠. 안 그럼 제가 일일이 다 쫓아다녀야 되는데. 아예 창문에 있을 때서 앞에 산이 높은 건 없었어요. 높은 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뒤에보다도 균형이라고 하는 거, 음량이라고 하는 거. 음량이 다른 말로 뭐예요? 밸런스예요. 조화롭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누구나 봤었을 때 저 산이 높다, 부담스럽다, 너무 그런데? 라고 오버 컨디션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풍수적으로 삭감 요인이에요.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누구나 봐도 편안하다, 안정스럽다 이런 단어가 저절로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너무 그렇다, 너무 이해되죠? 너무 작다 저거는 너무 커다 그래서 부담스럽다라면 마이너스 요인이다. 항상 밸런스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풍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2단어예요. 하나는 보금자리라고 하는 단어고요. 좋은 혈터 결국엔 보금자리터예요. 두 번째가 음량 밸런스예요. 이 두 개 가지고 제가 웬만한 대답을 다 해드려요. 왜? 그만큼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아주 키워드가 보금자리, 음량의 균형이에요. 이 두 글자예요. 이 두 개를 알기 위해서 깊숙하게 들어갔다가 풍수 늪에 빠졌다가 빠져나와갖고 두 단어만 남은 게 요 단어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수단이 뭐다? 풍과 수예요. 그래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강의하기가 너무너무 수월한 거예요. 근데 부담스럽다라는 게 선생님 그 통도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산이 그 민수산이 도리 위에 딱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시내 그 신평 그 시내에 보면 그 집들하고의 그 산하고의 조화를 보면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게 원래 부담스러운 정도예요. 그래서 안 봐요. 그래서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집터에서는 영축산 그 제일 높은 바위 봉우리 있잖아요. 독수리 벼슬이요. 독수리 대가리 벼슬이요. 그게 통도사 진신사리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안 보여요. 예. 보이는, 제가 강의 시간에 전통 풍수지리에서 그걸 다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너무 강한 산이 가까이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안에서 봤을 때 안 보이면 돼요. 안에서 봤을 때 안 보여야 돼. 그래서 대사찰들이 가야산에 해인사 뭐 이러고 이제 통도사 뭐 다 있잖아요. 아무리 큰 산에 있다 하더라도 그 터에 딱 대웅전한에 가서 보면 뒷산이 큰 바위들이 안 보여요. 만약에 보인다면 그거에 대한 풍수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극락암 같은 경우 있잖아요. 통도사 뒤에 극락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뒷산이 낮아가지고 영취산들이 다 보여. 그 바위 튄 게 뺑 둘러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극락암에 그 바위들이 거센 바위들이 너무 가까이서 들여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 뒤에 대나무로 둘러치고 소나무로 또 둘러쳐가지고 관음전에서는 그 거친 바위들이 안 보이게끔 딱 둘러싸 놨잖아요. 그게 풍수 인테리어예요. 다 이유가 있게 해놨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검증이 된 걸 가지고 사진 갖고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믿고 잘 오시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 공부한 건 솔직히 아니었지만 제가 좋아서 했지만 저도 검증하는 걸 참 좋아하다 보니까 이 학문 참 비판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볼 때 저게 이렇게 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에 들어가서 볼 때하고는 그게 틀린다. 다 다르죠. 들어가서 안 보이는. 30m 떨어진 데서 보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풍수는. 노무현 대통령 생각에 그 봉화산에서 앞에 건너보니까 야자마사에 바위가 있던데 그 바위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더만 그게 아니네. 이제 오늘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